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누이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정작 며느리 출산 때 본체만 채한 못된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창밖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보이시나요? 한 손에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들고 구분등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는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힐끗거릴 정도로 행색이 엉망이네요. 네, 맞아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예요. 한때는 기세등등하게 저를 쥐고 흔들려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 창밖의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웨이터를 불러 조용히 부탁했어요. 창문 블라인드 좀 끝까지 내려달라고요. 완벽하게 차단된 창밖 풍경처럼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지워진 존재들이니까요. 눈길 한 번 주는 것조차 제 귀한 시간과 감정의 낭비일 뿐이죠. 엄마, 이 집 안심 스테이크 굽기 딱 좋지 않아? 입에서 아주 살살 녹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여기 랍스터 구이도 괜찮다던데 하나 더 시킬까? 아이고, 아니다. 이것도 양이 많아서 배가 부르네. 우리 딸 덕분에 이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다 칼질을 해보고 내가 아주 호강을 한다. 가격표 보니까 손이 다 떨리던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나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앞으로 더 좋은데 더 맛있는 데 많이 데려갈게.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많이 먹어. 우리 모녀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데이트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모녀의 이 평화롭고 완벽한 식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시댁이라는, 특히 그 가증스러운 시누이와 맹목적인 시어머니란 족쇄를 시원하게 끌어냈는지 시간을 거슬러 3년 전으로 가볼게요. 3년 전. 제가 첫 아이를 낳았던 출산 당일이었어요. 12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 있었죠.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고 온몸에 땀이 식어 오한이 들던 참이었어요. 병실 안의 온도는 누가 오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죠.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푹 고아 끓인 미역국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했다.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속이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 뼈마디 다 늘어났을 텐데 찬바람 절대 쐬면 안 돼. 내가 옆에서 밤새워 간호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아기 보러 가는 것도 내가 대신 갈 테니까. 엄마, 나 괜찮아. 울지 마. 요즘 무통주사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 엄마가 끓여온 미역국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네. 고마워 엄마. 그렇게 훈훈하고 애틋하던 병실 문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어요. 노크조차 없었죠. 시어머니가 등장한 거예요. 보통 며느리가 출산하면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과일 바구니나 잉어즙, 하다못해 아기 배냇저고리 하나라도 들고 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팔을 앞 뒤로 휘저으며 빈손으로 덜렁 들어오셨어요. 애 낳느라 사경을 헤맨 며느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기대도 안 했지만 들어오자마자 쏟아낸 첫마디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애는 건강하냐? 딸이라고 들었다. 그래, 요즘은 딸이 대세라더라. 근데 나 여기 오래 못 앉아 있는다. 눈도장만 찍고 금방 가봐야 해.
차 막히기 전에 일어나야지.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급한 일 있으세요? 방금 도착하셨잖아요. 신생아실 면회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아기 얼굴은 보고 가셔야죠. 아휴, 말도 마라. 우리 첫째가 또 방구석에 처박혀서 밥도 한술 못 뜨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그 몹쓸 놈의 서방이 어린 년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잖니. 내 귀한 딸 자식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혼장 도장 찍어 차버린 지가 언젠데 애가 아직도 저렇게 가슴앓이를 해. 우울증 약 없이는 잠도 못 자는 불쌍한 내 새끼 혼자 두고 내가 지금 피덩이 보겠다고 여기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난 간다. 어머니, 저 방금 어머니 첫 소녀 낳고 죽다 살아나서 누워있는 산모예요. 수고했다 축하한다는 말씀은 못하실 망정 다큰형님 우울증 타령을 구제체 출산 병실에서 그것도 오시자마자 꼭 하셔야겠어요? 형님은 혼자 밥 못 먹는 아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형님 신세 한탄을 들어줄 몸 상태가 아니잖아요. 너는 지금 네 옆에 멀쩡한 남편이 있고 애도 낳아서 미역국 대접받고 누워있으니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배가 부르지? 넌 다 가졌으니 행복한 줄 알아야지. 남편한테 소박 맞고 혼자 된 불쌍한 형님 안부 좀 전하고 걱정 좀 한 게 그렇게 고가우냐? 넌 애미가 되어서 마음보가 왜 그렇게 좁아 터졌어? 기가 막혔죠. 첫소녀 얼굴은 궁금하지도 않은지 시어머니는 10분 만에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옆에 있던 친정엄마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셨고 남편은 그저 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고 서 있었죠. 저는 참지 않고 바로 남편을 쳐다보며 쏘아붙였어요. 여보, 형님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 그래 안타깝지. 그런데 지금 내 출산 병실에서 갓 태어난 손녀 얼굴 한번 안 보고 고생한 며느리한테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형님 핑계대면서 쌩하니 가버리시는 게 정상이야? 내가 도대체 뭘 어디까지 이해해야 해? 내가 형님 이혼시켰어? 아니, 당신 화나는 건 아는데 엄마가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당신도 알잖아. 매형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누나가 충격이 너무 커서 매일 우울증 약 먹고 폐인처럼 지내는 거. 엄마도 누나 저러는 거 보면서 속이 말이 아닐 거야. 하나뿐인 딸이 저 모양이 됐는데 엄마가 제정신이겠어? 내가 나중에 따로 말 잘할게. 오늘 좋은 날이니까 당신이 그냥 참아. 참긴 뭘 참아. 나중에 따로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쫓아나가서 어머니한테 똑바로 전달해. 며느리 산후조리하는 병실와서 남편 바람나 이혼한 시누이 이야기로 초치지 마시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라고. 안 그러면 나 조리원 퇴소하고 바로 친정으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나 이 몸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당신 집안 사람들 감정 쓰레기통 노릇할 생각 추호도 없어. 제 단호하고 싸늘한 태도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병실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제 속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어요. 그때부터 짐작은 했지만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첫째 딸 편애와 비정상적인 감싸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아기가 돌이 지나고 2년 전이 되었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 수입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하고 매달 100만 원씩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100만 원을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와 터무니없는 이유로 돈 타령을 하셨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며느라. 바쁘냐? 다름이 아니고 나 요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수 치료 좀 꾸준히 받아야겠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번 달에 50만 원만 좀 더 붙여라. 어머니, 지난주에도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전기생활비 100만 원에다가
병원비 하시라고 50만 원 더 얹어서 15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 돈은 다 어쩌시고요? 도수 치료를 매일 받으셔도 그 돈이 다 나가진 않는데요? 아유, 꼬치꼬치 따지기는. 우리 첫째가 통 입맛이 없다고 밥을 굶길래 하루 투불로 고기 좀 사 먹이고 맨날 우울해하길래 기본 전환이라도 좀 하라고 백화점 가서 화장품 하나 사줬다. 남편 그 인간 쓰레기한테 배신당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 년인데 애미 나라도 챙겨야지 어쩌겠니. 네가 돈 잘 벌고 넉넉하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더 보내라. 어머니, 형님 이혼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전 심해보 바람난 거 핑계대면서 어머니 연금이랑 저희가 매달 드리는 피 같은 생활비 다 형님한테 쏟아부으실 건가요? 허리 치료 받으시라고 며느리가 벌어서 드린 돈으로 형님 소고기 사주시고 화장품 사주신 거면 이번 달 추가 용돈은 절대 없습니다. 정 병원비가 필요하시면 형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피도 눈물도 없는 독간년. 네가 남편 사랑 듬뿍 받고 자식 새끼 낳고 떵떵거리며 사니까 바람나서 버림받은 네 형님이 아주 우스워 보이지? 동서지간에 불쌍한 사람 좀 돕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핏대를 세우냐? 우스운 게 아니라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 하시라고 드린 돈이지 다 큰 어른인 형님 밥 먹이고 치장하라고 드린 돈 아니잖아요? 형님 사지 멀쩡하신데 언제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동생 돈 뜯어먹고 살 건가요? 우울증이 벼슬도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매달 드리는 전기 생활비 100만 원도 다시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확 끊어버렸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당신, 씻기 전에 딱 앉아. 오늘 어머니랑 통화한 거 들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돈 50만 원 더 내놓으라고 하신 거. 또 엄마가 돈 달라고 했어? 누나가 아직도 우울증이 심해서 일을 못 구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누나 기분 좀 풀어주려다가 생활비 좀 무리하게 쓰셨나 보네. 당신이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넉넉하게 좀 챙겨주지 그랬어. 우리가 그깟 50만 원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여보, 머리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해. 우리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한 달에 기본 100만 원이야. 거기다 툭하면 병원비다, 김장철이다, 뭐다 해서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1년에 1,500만이 훌쩍 넘어. 근데 그 돈이 시어머니 노후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 당신 누나 입으로 들어가고 치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어머니 허리 아프다며 받아간 돈이 형님 백화점 화장품 값으로 나갔어. 이게 정상이야? 에이, 설마 그 돈이 다 거기로 가겠어? 엄마 생활비도 좀 쓰셨겠지. 그리고 누나가 불쌍하잖아. 매형이 그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하루아침에 이혼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는데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동서지간에 좀 품어주고 안쓰럽게 생각해주면 안 돼? 매정하게 진짜 왜 그래? 품어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땅 파서 장사해? 나도 내 새끼 키우고 우리 노후 준비하느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당신 말대로 형님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면 당신이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뛰든 막노동을 하든 투잡을 뛰어서 당신 돈으로 형님 용돈을 주든가 해. 내 월급, 내 피 같은 돈에서는 단돈 10원도 당신 눈한테 흘러가는 꼴 절대 못 봐? 당신 말 참 정 떨어지게 하네. 가족끼리 좀 도우면서 살면 안 되냐? 누나가 평생 저러겠어? 몸 좀 추스르면 일하겠지. 가족? 내가 병실에서 애 낳고 사경 헤맬 때 10분 만에 가버린 게 당신 가족이야. 분명히 말할게. 매달 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내 도리는 딱 거기까지야.
그 안에서 어머니가 형님한테 소고기를 사 먹이든 명품을 사주든 관여 안 할게. 하지만 그 이상 단 1원이라도 더 요구하시면 매달 보내는 100만 원마저도 전부 끊어버릴 거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나 빈말하는 성격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지? 남편은 제 서슬퍼런 경고와 조리 있는 반박에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제 성격을 아니까요.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는 꼼꼼하게 다 챙겨서 하지만 되도 않는 감정에 호소하며 선을 넘는 사람에게 호구 잡히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우울증 걸린 시누이? 안타깝죠. 하지만 그걸 무기 삼아 제 경제권을 침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요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계속됐어요. 조용히 넘어가는 달이 없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작년에 있었던 시어머니 환갑 식사 자리였어요. 그래도 환갑이시니 제가 신경 써서 꽤 비싼 5성급 호텔 뷔페룸을 예약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죠. 그때 시누이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나서 밥도 못 넘기고 매일 방구석에서 울기만 한다는 우울증 환자가 백화점 신상으로 보이는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샵에서 봤은 듯한 완벽한 풀 메이크업, 그리고 한눈에 봐도 번쩍거리는 명품 구두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손에는 값비싼 브랜드의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첫째 왔니? 에휴, 예쁘게 하고 왔네. 이리 와서 많이 먹어라. 네가 며칠 전부터 초밥이랑 랍스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아주 잘 됐네.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좀 밀어넣어. 엄마, 나 속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여기 연어는 좀 비리다. 나 저번에 친구들이랑 기분 전환하러 갔던 청담동 오마카세가 훨씬 신선하고 나은 것 같아. 랍스터도 너무 질겨. 올케, 다음엔 그런 데 좀 예약하지 그래? 엄마 환갑인데 돈이 아까웠어? 이왕 쓰는 거 좀 제대로 된 데를 잡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매달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호텔 뷔페를 평가질하며 돈 아꼈냐고 비아냥거리는 꼴이라니. 저는 마시던 물잔을 테이블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고 정면으로 시누이를 응시했어요. 형님, 남편 바람나서 충격보다 입맛이 없어 우울증 약 드신다는 분치고는 미식가 뺨치시네요. 청담동 오마카세도 다니실 정도로 기력도 좋으시고요. 입맛이 없으신 게 아니라 입맛이 너무 고급이라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마카세 타령하실 돈 있으시면 어머니 저번 달 허리 도수 치료비는 형님이 직접 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번에 어머니 병원비 하라고 제가 드린 돈으로 형님 화장품 사셨다면서요? 형님이 들고 계신 그 신상 가방 살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 1년치나 나오겠네요. 아니, 올케, 말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그 짐승 같은 전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갈갈이 찢어진 마음 기댈 곳이 엄마밖에 없으니 응석좀 부린 걸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올케는 우리 동생한테 사랑 듬뿍 받고 편하게 살아서 내 피눈물 나는 마음 모르나 본데 사람 그렇게 아픈데 찌르는 거 아니야. 그래? 말이 너무 심하다. 넌 왜 가만히 밥 잘 먹으러 온 애를 건드려서 밥맛 떨어지게 만드냐?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가 보탠 돈 좀 있다가 유세 떠는 거냐 지금? 어머니, 형님, 팩트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형님 우울하신 거랑 그 우울증 핑계로 제 지갑에서 피 같은 생활비가 추가로 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슬프면 남의 돈으로 명품 사고 비싼 밥 먹어도 되는 면죄부라도 생기나요? 앞으로 형님 위로해 주실 거면 어머니 연금이랑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앓는 소리 하면서 손 벌리지 마시고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쌓여졌지만 전 전혀 개의치 않고 우아하게 제 몫의 스테이크를 썰어 먹었어요. 저 인간들은 씩씩대든 말든 제 알바 아니었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화병이 안 나니까요.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이체하면서도 제 머릿속 한구석의 찜찜한 기분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나서 위자료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났다며 매일 집구석에서 우울증 약만 먹는다는 시누이가 도대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매번 시어머니가 돈에 허덕이며 저한테 손을 벌리는 건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백화점 신상 원피스에 청담동 식당에 뭔가 계산이 심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시누이와 대판 싸운 지 한 달쯤 되었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준비하려는데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동서였어요. 셋째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아래의 동서였죠. 평소 시댁 모임에 가면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과일만 깎다가 돌아가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사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결혼하고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동서,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형님, 저 동서예요. 혹시 오늘 퇴근하시고 시간 어떠세요? 아주버님 모르게 저희 둘만 따로 뵀으면 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 꼭 보여드릴 것도 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님을 직감했죠. 저는 남편에게 야근한다고 둘러댄 뒤 회사 근처의 조용한 브런치 카페로 향했어요. 동서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얼음물만 들이켜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묵직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꺼내놓았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들 모르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형님, 저 사실 어제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어요. 그동안 저 막내 며느리라고 무시하시고 식모 취급하신 건 참았는데 이번엔 도를 넘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또 무슨 억지를 부리셨길래요? 그놈의 불쌍한 시누이 타령이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시동생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형님 우울증 치료 삼아 유럽 여행이라도 좀 보내줘야겠다면서요. 남편이 펄쩍 뛰니까 저한테 몰래 와서 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독한 년, 핏줄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고 온갖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유럽 여행이요? 집구석에서 우울증 약 먹고 알아놓은 사람이 14시간 비행기 타고 유럽을 간대요? 어머니 진짜 상식을 벗어나셔도 한참 벗어나셨네요. 그래서요? 형님, 어머니랑 시누이 형님 둘이서 작당하고 우리 집안 기둥뿌리 뽑아먹고 있는 거 형님은 아직 눈치 못 채셨어요?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형님 매달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넘게 뜯기고 계시잖아요. 동서는 입술을 깨물며 태블릿 PC 화면을 켜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스텔라 루나라는 영어 이름으로 된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 띄워져 있었죠. 프로필 사진은 얼굴을 교묘하게 가렸지만 화려한 호텔 라운지 거울 앞에서 찍은 전신샷이었어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제가 환갑 식사 자리에서 봤던 시누이의 그 명품 원피스.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형님 맞죠? 계정은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예전에 폰 설정 만져주다가 우연히 아이디를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팔로우 요청 수락되어서 들어가 봤는데 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형님, 날짜랑 사진 꼼꼼히 보세요. 동서가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나서 밥도 못 넘긴다는 우울증 환자의 피드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 쏟아졌죠. 1박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호캉스 사진. 청담동 유명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인증샷. 그리고 가장 압권인 건 언박싱 영상들이었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다과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구두 사진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올라와 있었죠. 형님, 이 샤넬 가방 사진 올라온 날짜 보이세요? 10월 15일이에요. 이 날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달력을 넘기듯 머릿속을 빠르게 되짚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해냈죠. 아, 어머니가 무릎 연골 주사 맞아야 한다고 나한테 급하게 100만 원 또 송금하라고 난리쳤던 바로 그 주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한강뷰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터트린 사진 올라온 날은요. 시어머니가 형님네 남편한테 김장값 핑계로 돈 빼간 날이에요. 우울증이요? 웃기지도 않아요. 매주 백화점 VIP 라운지 출근 도장 찍고 지인들 모아서 파티하고 다니느라 바빠 죽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에요? 세상에, 우리 돈 뽑아다가 저렇게 사치를 부리고 다녔다고요? 아니,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뜯어간 걸로는 저 씀씀이 절대 감당 못해요. 저 가방들만 합쳐도 1000만 원이 우습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서류봉투 가져온 거예요. 동서가 테이블 위로 봉투를 쏟아냈어요. 구겨진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들이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대출 받아오라고 난리치실 때 제가 홧김에 어머니 핸드폰 뺏어서 뱅킹 앱 다 뒤져서 캡처하고 프린트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형님의 매달 입금하시는 생활비 100만 원 있죠? 그거 어머니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전부 시누이 계좌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생활비로 쓰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동서의 말은 사실이었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시어머니의 계좌를 거치는 신용만 한 뒤 시누이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를 막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카드로 온 현금 서비스 리볼빙 내역까지. 시누이의 계좌는 그야말로 돌려막기의 늪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제게서 뜯어간 비정기적인 돈들은 전부 시누이의 연체 직전 카드값을 틀어막는데 급급하게 투입되고 있었어요. 미쳤네요. 리볼빙 이자가 20%가 넘는데 이걸 계속 돌리고 있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에요. 완전 악성 채무자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 시누이 이미 개인회생 직전이에요. 전 아주버님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요? 전 절대 안 믿어요. 저렇게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데 어느 남편이 버텨요? 형님, 저 진짜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우리 남편 벌어오는 돈 뻔한데 어머니는 시누이 빚 막아주겠다고 막내 며느리 명의까지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형님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걸 넘어서 구역질이 나네요. 동서, 이 자료들 나한테 전부 넘겨요. 인스타그램 캡처본도 전부 내 폰으로 보내주고요. 형님, 뭐 하실게요? 그냥 생활비 끊어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겪여봤자 더 피곤하실 텐데. 아니요. 그냥 끊어버리면 또 어머니가 우리 남편 들쑤셔서 부부싸움 나게 만들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죠. 아주 변명할 여지조차 없이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그 시작이 심해부, 아니 시누이 전 남편이겠네요. 저는 카페를 나오자마자 두뇌를 풀 가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명분, 즉 바람난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불쌍한 딸이라는 그 거짓된 프레임을 부숴버려야 했죠. 그 프레임을 부수기 위해서는 이혼의 진짜 원인을 증명해줄 당사자, 시누이의 전 남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저는 예전에 시댁 모임에서 전 심해부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판교에 있는 꽤 규모 있는 IT 기업의 개발팀장이라고 했었죠. 저는 링크드인과 기업 정보를 뒤져 어렵지 않게 그의 현재 회사와 부서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거나 끝났을 그에게 가장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담아 회사 메일로 연락을 취했죠. 제목: 신우이의 채무 관련으로 긴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둘째 처남댁입니다. 제 예상대로 그는 메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짧게 설명하고 신우이가 또 다른 금융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으니 명의가 엮인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날 저녁 판교의 한적한 비즈니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전 심해부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한때는 깔끔하고 여유로워 보이던 사람이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눈밑은 퀭하게 파인 채 완전히 늙어버린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차를 주문해 그의 앞에 놓아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처남댁. 아니, 이젠 처남댁도 아니죠. 연락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쪽 집안 사람들하고는 머리카락 한 올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번호도 다 바꾸고 잠수 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채무 관련이라니 도대체 그 여자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겁니까? 제 명의로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는 손을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죠. 바람나서 이혼을 요구한 가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혼까지 털린 피해자의 모습이었죠. 일단 진정하시고요. 심해부님 명의로 사고를 친 건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형님이랑 이혼하신 진짜 사유가 뭔가요? 진짜 사유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으십니까? 네,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그리고 제 남편조차도 아주버님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서 형님을 빈손으로 매정하게 쫓아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충격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집 밖에도 못 나온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심해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탁 하고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어요. 뜨거운 차가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바람이요?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아 쫓아내요? 진짜 미치겠네. 그 집안 식구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건 알았지만 사람 하나 쓰레기 만드는 건 일도 아니군요. 우울증?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울증 약 먹는답니까? 역시 알고 계셨군요. 형님 사치 부리고 다니는 거. 사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병입니다, 병. 쇼핑 중독의 허언증이요. 그는 화를 억누르며 바닥에 내려놓았던 낡은 서류 가방을 거칠게 열고 뒤적거렸어요.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버렸죠. 이거 보세요. 제가 그 여자랑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했던 소장 사본이랑 카드 결제 내역서입니다. 제가 왜 바람둥이 쓰레기 오명을 쓰면서까지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는지 아십니까?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그 여자가 제 이름으로 빚을 더 낼까봐 무서워서 그냥 제가 다 덮어쓰고 이혼 도장 빨리 찍어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펼쳤어요. 이혼 사유란에 명확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배우자의 극심한 사치 및 낭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신뢰 상실. 그 뒤로 첨부된 카드 결제 내역서들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수백 수천만 원짜리 결제 내역이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찍혀 있었죠.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제 명의로 몰래 카드론을 받고
리볼빙을 제대로 돌려놨더라고요. 나중에 제 인감도장 훔쳐서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담보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모은 돈 다 날리고 오히려 그 여자 빚 1억을 제가 떠안는 조건으로 겨우 이혼해 준 겁니다. 위자료는커녕 제 남은 인생 담보 잡히고 탈출한 거라고요. 세상에, 그럼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딸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걸요? 당연히 알죠. 이혼 직전에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던 사람이 그 장모입니다. 딸내미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혼녀 딱지 붙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빚 갚아줄 테니 이혼만은 막아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꼴 보기 싫어서 당장 짐 싸서 내보낸 겁니다. 근데 뭐요? 내가 바람이나? 참나?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제게 돈을 요구했는지, 왜 형님을 맹목적으로 감싸며 방패막이를 자처했는지, 딸의 끔찍한 사치병과 빚더미를 감추기 위해 전 사위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멀쩡한 둘째 며느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복사본을 챙기며 전 심해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귀한 자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서류들이면 저 인간들 거짓말을 완벽하게 찢어발길 수 있겠네요.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서류들인데 처남댁 살리는 데 쓰인다면 다행이네요. 보아하니 호락호락하게 당할 뿐은 아닌 것 같은데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그 사람들 보통 뻔뻔한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할 부류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수치심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팩트로 폭격하는 거니까요. 오늘 커피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차에 타서 조수석에 그 서류 뭉치와 동서가 보낸 사진이 담긴 패드를 올려놓았어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내 돈으로 산 명품을 두르고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친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완벽한 무기가 모두 장전된 셈이었으니까요.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셋 다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버릴 준비는 끝났어요. 전 심해부와의 만남 이후 저는 철저하게 디데이를 준비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아 찾아왔죠. 바로 온 가족이 의무적으로 모여야 하는 명절, 설날 연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전날 퇴근하자마자 시가 본가로 넘어가서 앞치마부터 둘렀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명절 당일 아침 늦음하게 남편을 깨워 시댁으로 향했죠. 제 손에 들린 건 명절 선물 세트가 아니라 서류가 묵직하게 담긴 가죽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시가 본가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시동생 내외는 일찍 와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시누이는 변함없이 환자 코스프레를 하며 소파에 길게 누워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쏘아붙이셨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시애미가 제사상 다 차려놓으니까 그제야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우리 첫째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넌 멀쩡한 몸으로 늦잠까지 자고 와? 어머니, 형님의 몸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밤새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VIP 전용 특가 상품 쇼핑하시느라 피곤하신 거겠죠? 제 입에서 나온 직후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았죠. 여보, 아침부터 왜 그래? 명절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자. 너는 아파서 누워있잖아. 아프긴 누가 아파. 당신은 귀 닫고 눈 감고 살아? 똑바로 봐. 당신 누나가 지금 입고 있는 저 캐시미어 카디건 백화점에서 200만 원 주고 산 신상이야. 아파서 밥도 못 넘긴다는 사람이 피부과 시술은 얼마나 꼼꼼히 받으셨는지 아주 얼굴에서 광이 나네?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옷 하나 산 거 가지고 시누이 잡으려고 작정했어? 나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동생네 부부 잘 사는 거 보니까 배앓이 꼬여서 산 거다. 왜?
형님, 아직도 그 가증스러운 남편 배신 타령이세요? 언제까지 전심해부님 쓰레기 만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실 건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아니, 증거까지 싹 다 모아왔어요. 저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어요. 수십 장의 종이가 거실 바닥과 탁자 위로 흩어졌죠. 여보, 당신부터 똑바로 읽어봐. 당신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던 당신 누나 진짜 이혼 소장이야.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옆에서 전을 붙이던 시동생도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고는 입을 떡 벌렸어요. 사치 및 낭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 카드론 대출 1억 5천? 이거 도대체 뭐야? 누나, 매형이 바람난 거 아니었어? 누나가 매형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고 빚더미 안 쳐서 이혼당한 거라고? 그래, 당신 누나가 매일 우울증 약 먹고 방구석에 처박혀 울었다던 그 시간 동안 내 피 같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재기하고 청담동 오마카세 썰고 다니신 내역서야. 저게 널브러진 카드 결제 내역 꼼꼼히 봐. 당신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며 나한테 뜯어간 병원비가 정확히 저기 샤넬 매장 결제 대금으로 꽂혀 있으니까.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동생이 씩씩거리며 신우이에게 소리쳤어요. 누나, 이거 다 진짜야?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엄마는 이거 알고 있었어? 엄마도 한통속으로 형수 돈 뜯어내서 누나 명품 사준 거야? 시끄럽다. 니까 것들이 뭔데 내 귀한 딸을 죄인 취급해? 시어머니는 황급히 신우이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였죠. 남편 복 없는 내 새끼가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 좀 한 게 무슨 큰 죄라고 명절날 애를 쥐잡듯이 잡아. 이혼당하고 흠집난 내 딸. 내가 불쌍해서 내가 받은 용돈으로 기본 전환 좀 시켜준 게 그렇게 죽을 죄냐? 어머니, 그 돈이 어머니 돈이에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어머니 노후에 보태 쓰시라고 드린 제 돈이에요. 제 돈으로 왜 어머니가 생색을 내시면서 딸 자식 사치병을 감당하시는데요? 딸이 빚더미에 앉아서 이혼당했으면 정신 차리게 일을 시키셔야지. 어떻게 멀쩡한 둘째 며느리 피를 빨아서 첫째 딸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내주세요?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매형이 나쁜 놈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으면서 어떻게 아들 내외를 이렇게 속여? 당신, 이거 진짜 전부 사실이야? 나 진짜 하나도 몰랐어. 당신이 몰랐다고 면죄부가 되는 줄 알아? 당신 가족이 날 호구로 보고 작당을 한 거야.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그 불쌍하고 귀한 첫째 따님 빚 평생 어머니가 안고 가세요. 제 지갑에서 나가는 지원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완벽하게 끝입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돈줄을 끊어? 네가 그러고도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이혼이라도 시켜버릴 테니까 두고 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제 돈 도둑 맞으면서 이딴 구역질나는 집구석에 며느리로 붙어있을 생각 초도 없으니까요. 동서, 우리 먼저 갈게요. 남은 명절 잘 보내요. 여보, 당신은 남아서 당신 누나 빚이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았는지 계산이나 똑바로 해보고 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시가를 빠져나왔어요. 가슴속에서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속이 아주 시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선언대로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던 모든 정기 생활비와 비정기적인 용돈을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남편의 월급 통장 관리권도 제가 가져왔고 남편이 몰래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부 공동자산은 전부 제 명의로 돌려 방어벽을 단단히 쳤죠. 남편은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제 처분에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줄을 끊어버린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6개월 동안 시가 본가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처절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죠. 제 입금이 끊기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장 시누이의 거대한 카드 대금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막을 길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이미 시누이의 사치와 빚더미 소문은 시동생을 통해 친척들 사이에 쫙 퍼진 상태였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시누이의 신용카드는 줄줄이 정지되었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하자 벼랑 끝에 몰린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이자 가장 악랄한 유혹의 손길을 뻗쳤어요. 어느 날 밤 시누이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시어머니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고 해요. 엄마, 나 진짜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구속될지도 몰라. 감옥 가느니 차라리 한강 가서 죽어버릴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아이고, 내 새끼야. 나도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독한 둘째 며느리 년이 돈줄을 싹 다 끊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만드니? 엄마, 우리 이참에 대박나서 그 잘난 올케년이랑 전 남편 코 납작하게 해주자. 내 친구가 확실한 상가 분양 정보를 물어왔어. 여기 투자만 하면 피가 몇 억이 붙는데.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내 명의로 잠깐만 돌려줘. 그걸 담보로 내가 사업자 대출 받아서 싹 다 투자할게. 대박 나면 내 빚 다 갚고 엄마 남은 평생 돈 빠석게 아쳐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평생 첫째 딸의 거짓말에 눈과 귀가 멀어있던 시어머니는 그 달콤하고도 허무맹랑한 사기극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신의 유일한 노후 재산이자 평생을 바쳐 마련한 시가 본가의 명의를 아들들 몰래 딸에게 고스란히 넘겨버린 거죠. 그게 그들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명의를 넘겨받은 시누이는 상가 투자는커녕 집을 부동산의 급매로 헐값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집이 팔리자마자 자신의 악성 개인 채무 중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남은 거액의 현금을 모두 챙겨 그날 밤으로 종적을 감춰버렸죠. 완벽한 야반도주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SNS 계정도 삭제한 채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현재 시점이었어요. 시가 본가에 낯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이닥친 거죠. 저기요, 할머니. 잔금 다 치르고 명의이전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티시는 거예요? 당장 집 비워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딜 나가. 우리 딸이 상가 투자하려고 잠깐 담보만 잡은 건데 니놈들이 사기를 쳐? 사기라뇨? 따님이 직접 인감 떼서 정상적으로 집 팔고 돈 다 받아갔습니다. 서류 다 있으니까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세요. 당장 짐 빼요. 집주인이 들이민 매매계약서를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합법적인 명의 이전 후 이루어진 처분이었기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현실적 붕괴였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동생 내외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동서의 연락을 받고 저와 남편도 그곳으로 향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가 넋이 나간 채 바닥을 치며 오열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가 나를 버렸어. 내 집 훔쳐서 도망을 갔어. 이것들아,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그년 좀 잡아와라. 아유, 내 집 내놔라, 이년아. 엄마, 내가 그렇게 누나 사치병 조심하라고 형수 서류가 다 짐자라고 말했는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기어 이사다를 내? 엄마 유일한 재산을 그 사기꾼한테 홀랑 넘겨줘? 엄마 알아서 살아. 나 이제 엄마랑 철륜 끊을 거니까 나 찾지 마. 시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텅 빈 거실에는 짐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채 망연자실한 시어머니와 현실을 믿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대는 남편,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는 저만 남아있었죠. 평생을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악행을 감싸고 돌았던 시어머니.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시하며 기생했던 그 오만함의 대가는 가혹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었죠. 철저하고도 완벽한 자업자득이었어요.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비참한 결말의 끝에서 그녀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통쾌한 마지막 일격을 날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죠. 텅 빈 시가 본가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아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시며 평화로운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켜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화면 속에는 어깨가 잔뜩 굽은 남편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제 몸집만한 커다란 이민가방 2개를 양손에 쥔 시어머니가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요도 일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마이크를 켰어요. 밤늦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여보, 나야. 일단 문 좀 열어봐. 복도에서 이러고 있는 거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 엄마 모시고 왔어. 어머니가 여길 왜 오셔? 거처는 시동생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재수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아예 우리 연락을 다 차단했어. 엄마 찜질방에서 며칠 주무시다가 지갑까지 소매치기 당하셔서 갈 데가 진짜 한 군데도 없어. 여보, 일단 날씨도 추운데 안으로 좀 들어가자. 내 집엔 단 한 발자국도 못 들여. 할 말 있으면 거기 서서 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밀치고 화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콧물로 얼룩진 비참한 얼굴이었죠.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씌었지. 그 사기꾼 같은 연말을 믿고 내 무덤을 내가 봤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며칠만, 아니 하룻밤만이라도 거실 구석에서 자게 해다오. 이러다 늙은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 어머니, 저번에 명절날 뵀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지갑에서 나가는 지원은 그날부로 완벽하게 끝이라고요. 어머니가 제 피 빨아먹으면서까지 평생을 다 바쳐 감싸고 돌던 그 불쌍한 사치꾼 따님한테 가세요. 거기가 어머니가 누우실 자리예요. 그년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수를 탔는데 내가 무슨 수로 찼니? 너는 애미가 길에서 죽어간다는데 피도 눈물도 없냐?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어머니시죠. 남편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새빨간 거짓말 치면서 멀쩡한 둘째 며느리 돈 뜯어다가 첫째 딸 명품 가방 사준 게 누군데요? 어머니가 지은 업보니까 어머니가 온전히 다 감당하세요.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저는 제 귀한 자식 키우고 저 아껴주는 친정엄마 챙기기에도 바빠요. 인터폰을 아예 꺼버리려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치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그래도 난 아준 우리 엄마인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당장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는 거 아니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단칸방이라도 하나 구해주자. 내 월급에서 깔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복도 센서 등이 켜지고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죠.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남편을 쏘아보며 팩트를 짚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월급에서 깐다고? 당신 머리에 계산기 안 돌아가?
당신 한 달 실수령액 350만 원이야. 거기서 당신 한 달 용돈 50만 원 빼고 당신 차 할부금 50만 원 빼고 남은 25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어머니 월세로 주겠다고? 그래, 내가 용돈 줄이고 차도 팔게. 그럼 되잖아. 웃기지 마. 단칸방 월세 50만 원만 들어가? 관리비는 어머니 숨만 쉬고 사셔? 식비에 생활비에 당장 내일 모레 허리 쑤신다고 병원비 달라고 하실 분이야.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깨져. 그럼 당신 남은 월급 100만 원으로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아기 기저귀 값 대고 대출이자 갚을 수 있어? 당신 월급이 있잖아. 당신 돈 잘 버니까 생활비는 당신이 좀 내면 되잖아. 나중에 내가 승진해서 다 갚을게. 내 월급? 당신 아주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나 본데 내 월급은 이제 당신 어머니는커녕 당신 몫으로 단 1원도 안 들어가. 저는 현관문 옆 신발장 서랍을 열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두었던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거칠게 안겨주었어요.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죠. 그거 이혼 소장하고 재산 분할 합의서야. 도장 찍어. 뭐? 이혼? 여보, 지금 홧김에 이러는 거지? 엄마가 돈 좀 썼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돼? 홧김? 천만에. 나 명절날 그 사달란 직후부터 변호사 만나서 법적 자문 다 끝냈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 누나 사채빚 막아주느라 혹시라도 당신 명의 도용할까봐 내가 당신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싹 다 회수해서 비밀번호 바꾼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요새 카드만 쓰고 있잖아. 그래. 그리고 우리 부부 공동으로 모았던 예적금 내가 위약금 몰고 다 해지해서 4명의 통장으로 싹 다 돌려놨어. 이 집 명의도 애초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법적으로 재산 분할 다 계산해서 당신 목 정확히 3천만 원 책정해놨어. 합의서에 명시된 그 돈 받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 여보, 당신 진짜 미쳤어? 나 몰래 언제 이런 짓을 다 꾸민 거야? 꾸민 게 아니라 내 자산 방어벽을 친 거지. 당신 누나가 도망가면서 사채업자들한테 자기 엄마랑 동생들 연락처랑 주소 안 넘겼을 것 같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 명의로 사채 안 끌어다 쓴다는 보장 있어? 난 그 진흙탕에 내 자식 끌어들일 생각 초도 없어. 이 독한 년? 서방 몰래 돈을 다 빼돌려?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년이랑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다? 위자료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앞세워 며느리 돈 수천만 원을 기망해서 빼돌렸는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청구해요? 소송 가볼까요? 자, 여보, 이제 선택해. 무슨 선택? 나 이혼 못해.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 내 앞에서 애 핑계 대지 마. 첫 번째 선택지.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재산 분할금 3천만 원 받아서 당신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돈으로 보증금 내고 평생 당신 월급 쪽에서 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도망간 누나 빚쟁이들 피해 다니면서 살아. 남편은 서류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의 동공이 공포로 확장되는 게 보였죠. 두 번째 선택지. 당신 어머니 지금 당장 저기 짐가방 들고 혼자 나가시라고 해. 천년을 끊든 연을 끊든 내 알바 아니고 당신 월급 통장,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전부 내가 관리할 거야. 당신 어머니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흘러가는 순간 그 즉시 이혼소장 접수야? 아들아, 네가 나를 버릴 리가 없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방구석에 쥐 죽은 듯이 있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엄마, 미안해. 나 애아빠야. 나도 내 새끼는 지켜야지. 누나가 싼 똥을 왜 내가 다 치워야 해? 엄마가 누나 그렇게 싸고 돌았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누나 찾아서 해결해.
나한테 오지 마.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사람 새끼야? 제발 좀 가. 나 이혼당하면 길바닥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까지 죽이려고 들어? 당장 나가. 남편을 악을 쓰며 시어머니의 이민 가방을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가방에 나뒹굴며 옷가지들이 삐져나왔죠. 평생 아들들에게 대접받으며 첫째 딸만 챙기던 오만한 어머니가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완벽하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자식 농사 어찌었네. 전현이 내 아들 눈을 뒤집어 놨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가차없이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을 잠가버렸어요. 찰칵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시댁이라는 지긋지긋한 족쇄가 영원히 박살나는 기분이었죠.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철저하게 제 통제 아래 놓였고 시댁 식구들의 그림자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정정하며 식당 주방보조 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해요.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일주일이 멀다고 도망다니듯 거처를 옮겨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밤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첫째 딸을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린다지만 그건 철저하게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맹목적인 편애의 목뿐일 거예요. 전시 누이는 경찰에 지명수배가 떨어졌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여전히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창밖에 초라한 시어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린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안. 제 앞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친정엄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제 능력으로 일군 자산은 하루가 다르게 탄탄해지고 있죠. 우리 딸 요새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예전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미간을 찌푸리고 있더니 보기 좋다. 당연하지 엄마. 쓰레기들을 다 분리수거해서 치워버렸는데 안 환해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할 일만 남았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